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겸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에 돌입하는 상황이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어쨌든 그 말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이 재개되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발언은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주말에 에이펙 끝나자마자 재판중지법 발의 이슈 때문에 여권이 막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권의 의도를 알아버린 거잖아요. 뭐라도 하면 하겠다.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라도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재판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게다가 재판중지법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하면 다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다른 조치. 그 다른 조치가 뭡니까? 사법부가 자 이게 우리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진행 중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정책 합의 없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합의 없음을 가지고 후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법으로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민주당은 자꾸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보이니까 그 방법 중에 그럼 뭐가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국민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과연 정말 법원을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압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난번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법원 행정처를 없애면서 압박을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법부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건 계엄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계엄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당신 예. 그것도 라면이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별로 도움을 안 돼요. 안 하잖아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거론을 했을 때 네.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기문란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발언을 했던 것들이 요즘 다시 이게 밈처럼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되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죠.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재판중지법 하냐. 이슈를 꺼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 중에 그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거는 어느 정도 논리적 정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일단은 긁혔죠. 저는 그 뭐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 뒤에 가장 먼저 위헌 위법적이라고 했고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여야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강한 표현들을 한 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 또는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이 뭐 목숨 구해줬다. 이러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일부 감정적으로 긁혀서 그래? 그럼 나도 긁어봐. 이게 하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거라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어떻게든 국회를 입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원내도 아니고 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방송 인터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이죠. 본인을 여당의 대립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데 저는 뜬금없다고 봐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조희대 청문회나 어쨌든 여당이 좀 비판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묻어갈 수 있지만 에이펙 이후에 뭐 여론조사도 좋아졌고 에이펙에 대한 보수 쪽에서도 성과가 좋은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근거 없는 얘기고 뜬금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중에서도 개혁보수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심과도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갑작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아니다 싶고 앞서 이제 재판중지법 얘기하셨는데 그 조치라는 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미 얘기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도 금지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재판중지법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돼요. 만약에 재개되면 물론 뭐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조치는 그거로 보는 게 맞아요. 재판중지법 그냥 통과시키겠다. 그럼 법적으로 중지된다. 이 얘기이지 그거를 계엄과 연계시킨 거는 무리한 연계다라고 봅니다. 그 왜 그 계엄 얘기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 2월에 책이 나왔을 때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죠. 대선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벌어져서 그러면은 본인 재판 자체를 없애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처벌 규정 개정도 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배임죄 폐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예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배임죄 폐지한다면서요. 그것도 뭐 기왕에 소급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는 그냥 가고 앞으로만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예상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조치가 재판 중지법이다?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게 논리가 안 맞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논리가 안 맞는 게 좀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계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게 안 되면 계엄할 거다. 계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은 망상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의석수가 부족했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 협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요. 계엄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물론 민심이 돌아서겠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계엄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멈춰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예를 들어 재판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헌재의 84조를 묻겠다는 겁니다. 이 소추가 과연 진짜 지금 현재의 재판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그건 이제 헌재의 시간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의 일부 그 구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실망스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나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인 거예요. 예. 저는 사실상 5년 뒤에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건 좋으나 사실 임기 중에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지금 이미 사법부가 84조를 준용해서 재판을 중지해놨는데 이거를 끄집어서 개헌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무리수죠. 한동훈 전 5년 대표가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대통령실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 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이게 대여 공격의 어떤 시너지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들 보던데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얘기하면은 당에서도 좀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묵묵부답하고 있잖아요. 그래 당신은 떠들어라. 우린 당신 신경 안 쓴다. 비판도 안 하고 우리 동조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한다.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보인 본인의 개인적인 전 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가 바뀌어야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본인과 좀 불편하고 본인과 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손잡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맞는 말씀에 하나 더 붙이면 그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광주에 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참석조차 최고위원 중에는 양양재 최고위원만 가신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대다수의 의원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 아니 그럼 국힘 주류들은 도대체 누구 지원하는 이유가 거예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눈치만 보고. 그러면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로 입성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구도 속이라면 공천은 힘든 거 아닌가요? 이제 가까워지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내년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요. 네, 시간 많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유감인 건 예.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정말 입에는 담아서는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계엄 상황에 대해서 네.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면서 그런 게 또 논란이 되고 거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얼굴이 하얘져서 겁을 먹어서 우리가 불쌍해서 살려줬던 이런 말은 그 전혀 사실과 다를 뿐더러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거 막겠다라고 여당 소속 지도자급 인사 중에서 제일 처음 얘기하고 이거 몸으로 막았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찬성을 안 했으면은요. 지금 대통령 계속 윤석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없습니다. 그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의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나빠요. 그러니까 전 장 소장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과하게 긁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예를 들어 시사 프로그램에서 주제에 종종 등장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긁는 의원들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주제에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으로도 그렇고 많은 또 그 지지층 내에서도 대선 주자로 생각하는데 왜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지 작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긁는 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이 긁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정치인이라면 저희도 뭐 댓글에 많이 긁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툭 하고. 근데 거기에 계속 반응하는 거는 반응했어요?
대선 주자급으로서는 저는 SNS에 조금 아니다. 썼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7, 8명의 조국 신당 의원까지 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국회 들어오겠다는 정치 동- 공세잖아요. 그냥 정치 그게 무슨 공세인데. 정치예요? 그냥 거짓말이지. 사실관계는 그냥 명확하게 밝혀놓고 규정을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아무 반응 거기에 사실관계 밝히고 규정하고 아닙니다 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사실 계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 계엄령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약간 반응 긁혔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는 좀 굳이 긁힐 필요가 지금 있는 계엄령 얘기한 거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서 거기에 반응한 걸 섞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제 해석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긁혔다는 건 무슨 부분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나가서 박 실장님 좀 긁을게요. 참으세요. 많이 저기 긁었어요. 오른 왼쪽 어깨 쪽지로 긁었어요. 알겠습니다.